안녕하세요. 하늘안과 망막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한국망막변성협회 회장 유영권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훨씬 더 이렇게 슬림해지셨는데요? 왜? 이승훈 교수님께서는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에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서 수많은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기반 예방 전략까지 폭넓게 알려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는 주식회사 세닉스 바이오테크의 창업자이시고 대표이사로서 나노바이오 기반 치료제 개발을 이끌고 계시고 의료 현장과 실험실을 동시에 연결하는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한 대중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 TVN 유퀴즈 언더 블락에 출연을 하셨고 뇌졸중과 신약 개발에 대해서 쉽고 유쾌하게 설명하여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뇌가 멈추기 전에 라는 책을 통해서 뇌졸중 예방과 건강 관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흔히 눈 건강과 뇌 건강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수님께서는 눈과 뇌신경을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시는 관점으로 유명하십니다. 먼저 눈 건강이 왜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눈 건강과 뇌 건강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죠. 이거는 사실 의학 하시거나 안과를 하시거나 신경과 하시는 분들은 아주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망막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유래나 뇌와의 연관 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 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마음을 보는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뇌를 보는 창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뇌를 실제로 쳐다봐서 뇌신경세포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려면 적어도 CT나 MRI를 찍어서 그쪽 상태의 해부학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환자분들이 힘들게 되는데 사실 신경세포, 망막 자체도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망막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현재 뇌 건강이 어떻다는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미 의학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제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엄마 뱃속에서 전뇌가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네네. 망막이 네네.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눈에 이렇게 감싸지면서 눈이 되거든요. 네네. 발생학적으로도 그렇고 대사라든가 혈관 상태도 뇌혈관의 특징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뇌에서는 우리가 혈액에 있는 여러 독소들을 뇌로 받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장벽을 이제 뇌혈액 장벽, 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네. BBB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거의 같은 구조로 맞아요. 이제 블러드 레티날 베리어라고 해서 BRB라고 하죠. 네네,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네, 있죠. 같은 사실 구조. 아주 단단하게 보호하고 네. 하고 있는 그런 해부학적인 소견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망막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이제 검사를 함으로써 네. 뇌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같은 이런 전신적인 대사 질환이 있을 때 사실 가장 약한 장기가 혈압이나 당뇨의 미세 혈류적인 변화라든지 혈압에 의한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실을 가장 걱정하는 거는 뇌졸중이나 치매 등을 걱정하시지만 실제 굉장히 중요한 임상적인 사건이 생길 때까지는 본인이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MRI로 상당한 변화가 생길 때까지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과거부터 고혈압에 대한 그 뇌나 망막의 손상 정도를 그 고혈압성 망막 변성으로 이제 이게 표시를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지금 당뇨도 그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실제 뇌에 대한 그런 혈관적인 손상 정도를 보는데 망막이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그 신경과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망막 검사를 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경과에서는 망막을 기능적인 면이나 이제 진단적인 측면에서 접근은 거의 하기 힘들고요. 그런 정밀한 교육을 받지는 않으니까 사실
응급 상황에서 이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이제 망막에 이제 그 망막 부종이 유두 부종이 있는지 그런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저희들은 트레이닝 받습니다. 그래서 망막 전체 건강 정도를 판단하기는 힘들죠, 신경과에서는. 네. 오늘 이제 그 주제는 눈과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한 것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데도 뇌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 잘못된 상식이나 또 잘못된 그 정보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또 반대로 하는 분도 사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그런 뇌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인지 한번. 그 사실 뭐 저만의 건강 생활 습관이라고 알려드릴 건 아니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의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생활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하루 동안에 어느 정도의 운동량을 가지고 지내느냐,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즐겁게 지낼 수 있느냐. 사실 눈과 뇌뿐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일 텐데요. 일단 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이제 뇌혈관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음식을 먹어라 내지는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여러 의견들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당량을 골고루 먹는 거죠. 그래서 저탄 고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탄단지의 비율을 적당히 하고, 그리고 여러 필수 영양분을 빠지지 않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식단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날 필요한 칼로리를 넘지 않게 먹도록 한다. 그런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고도 비만이어서 이제 어쩔 수 살을 빼야 된다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기가 힘들거나 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양제 같은 걸 보충하는 걸 그럴 땐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혈관 입장에서는 혈관의 혈액순환만 생각한다면 사실 요즘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 근육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의학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고, 사실은 가벼운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더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잠깐 하고 힘들었으니까 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루 동안에 해야 될 운동량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걸 평생 갈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산소 운동을 유지하는 게 좋다. 물론 이제 근육 같은 걸 생각한다면 이제 근육 운동을 평상시 해두는 게 좋긴 한데, 뇌 혈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들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하루에 7,000보 이상을 따로 걸을 수 있을 만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건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런 것들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치매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머리는 써야 됩니다. 근데 머리는 쓰는데 이제 공통적인 결과들을 보면 즐겁게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한 일이면서도 몸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것.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 약간 머리를 쓰는 화투를 친다든지 놀이를 하면서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난 직업생활 열심히 하는 게 좋은 머리를 쓰는 거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이제 즐겁게 머리를 쓰는 걸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어떤 게 좋냐라는 거 각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습관이나 이제 보조제, 우리가 흔히 뭐 영양제라고도 하는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망막 수술하거나 또 이제 망막에 큰 손상이 있을 때는 그 조직이 좀 소실되거나 또 굉장히 약해지고 세포막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메가3라든가 또 황반색소 성분을 들어간 이제 보조제를 좀 권유를 하거든요. 혹시 이렇게 뇌 수술이라든가 또 뇌졸중이나 이제 이런 거로 좀 뇌가 손상을 됐을 때 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여러 산발적인 연구로는 이제 오메가3가 뇌 건강이라든지 뇌 수술 후에 어느 정도의 재생, 뭐 신경 재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뇌 조직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당연히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메가3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뭐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에 효과 있다고 이렇게 그 지질대사 관련해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지질대사에 관여할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굉장히
적고, 인간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오메가3를 먹는 이유는 그 신경세포의 수많은 유동성과 뭐 여러 가지 투과성들을 조절하는 신경세포막의 유연성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신경세포와 망막세포가 오메가3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몸에서 그걸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메가3는 이런 심장질환으로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뇌나 망막 건강을 위해서 연구가 됐으면 훨씬 더 많은 증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오메가3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뭐 매일 먹어야 될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먹어두게 되면 이제 몸에서 대사되는데 상당 시간 동안 천천히 흡수가 될 수가 있어서 오메가3를 먹는 게 당연히 신경세포나 망막세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 환자들 보다 보면은 제가 6개월 뭐 이제 4개월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중간에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렇게 살짝 왔다가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 반대로 실제 그 신경과 그 진료 현장에서 망막 질환을 네네. 가진 그 환자의 비율이 꽤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망막을 저희들이 진단적 목적으로 볼 능력은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눈과 귀의 이상을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판별하는 거는 이게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뇌가 손상이 돼서 생긴 망막의 문제냐,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환자분이 이제 눈이 불편하다고 하면 반드시 이제 요 나이 때 생길 수 있을 만한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이나 너무 많은 질환이 있으니 꼭 안과랑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게 되죠. 너무 많습니다. 그게 혹시 그 비슷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유전적인 백그라운드 이제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동시에 좀 병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요? 그렇겠죠. 사실 뇌졸중이 생기는 이유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술, 담배 같은 전신 혈관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이 결과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이라는 대표적인 혈관 변성이 생긴 이후에 혈전이나 그 동맥이 파열되면서 생기는 사건이니까요. 망막이란 것도 이제 이런 똑같은 위험 요인이 작은 모세혈관들의 누적된 그런 문제가 결국 이제 시각이라는 문제가 되는 그런 병이 생기는 거니까 과정으로 보면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망막 영상을 활용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을 조기 예측하거나 연구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가능성이 있다 보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진단적인 정확성보다, 그러니까 망막을 통해서 뇌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부분의 실효성은 이런 정도가 있으면 이 사람이 치매가 있겠다, 없겠다 라는 진단적인 정확성보다 당신은 치매든 어떤 뇌 상태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뇌를 검사하겠다고 하면 뭐 MRI를 찍겠다는 의사결정, 그 다음에 MRI를 찍으러 가고 비용도 지불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주 검사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망막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당신 망막이 너무 깨끗해서 뇌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 아니면 망막이 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뇌에도 무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표적인 질환은 뭐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태를 봐서 계속 나빠진다면 당신이 뭐 생활 건강에 중요한 걸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측면에서 망막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세 가지 음식 또 네, 운동, 그 운동 그다음에 심리 상태, 마음가짐, 심리 네, 상태인데 네, 네. 저는 이제 거기 두 가지를 또 덧붙이는데 한 네. 가지가 수면이고 수면이 중요하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또 강조합니다. 네, 네, 이게 네. 저희가 초기에는 다 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저희 쪽도 이제 신경 변성 질환이니까 망막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서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쪽으로 가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렇죠. 조기에 이제 발견하고 이제 지금 망막을 통해서 이제 신경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조기 검진에 대한 거는 또 강조가 됐으니까요. 네. 이제 수면에 대한 거로 네. 더 하는데 신경과 질환에서 수면이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거의 최근에 이제 뭐 이쪽에서도 중요하게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글림페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G는 이제 글라이아 해서 이제 뇌를 좀 의미하는 거고요. 뇌의 림페틱 시스템이
그 한 10여 년 전에 새로 발견이 됐고 거기에 기능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림패틱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평상시 각성 상태는 거의 일을 안 하고요. 잠잘 때 이제 활발해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뇌척수액이 뇌를 다 씻어버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왜 이렇게 머리가 상쾌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잠자는 동안 지저분했던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나도 몰랐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지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길 만한 환자들, 아밀로이드 베타 관련된 이런 축적이 생길 수 있을 만한 환자분들이 좋은 충분한 수면에 의해서 이 글림패틱 시스템에 의해서 자꾸 씻겨 내려가면서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연구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수면을 잘 자는 게 중요한 거에 어떻게 하면 깊은 수면, 좋은 수면을 잘 유지하느냐 그것만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 동안에 뇌에서는 굉장히 생화학적인 변화로 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를 청소하는 자기 집안을 유지하는 그런 업무들이 되게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면이 이제 하루 중에 여러 가지 인생에 굉장히 낭비되는 시간처럼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수면은 이 수면이 없다면 각성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쪽 그 특히 구강 점막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지고 살도 찌고 하면서 코골이가 심해지고 이제 수면 무호흡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 이제 저산소증과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혈전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잠자는 동안 뇌경색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면 습관과 연관해서. 그래서 실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굉장히 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잘 수면을 한다 생각했어도 사실 이제 이 글림패틱 시스템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만한 그런 좋은 수면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연구되고 있으니까 이제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제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뇌하고 망막하고 진짜 비슷하구나. 네. 이 눈 안에 이제 망막신경도 글림패틱 시스템 같은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더 보고가 되고 있고 이제 저희는 또 방수가 돌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겉에서 림파틱 베슬이 또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수면과 망막변성, 수면과 황반변성의 관계는 뭐 지난 2, 30년 동안 너무나 이제 많이 이제 밝혀졌고 최근에는 그 기전까지도 뭐 멜라토닌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호르몬의 관계 이런 것들 뭐 도파민하고 가바도 또 이 수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뇌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뇌도 그렇지만은 눈도 낮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밤에는 이제 쉬는데 그 쉬는 게 아니라 힐링을 하는 거고 저희 최근에 이제 그 연구에 가면은 그 망막의 대사가 오히려 밤에도 활발하다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밤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그 복구하고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또 재밌는 연구들이 저희가 잠자는 자세에 따라서 안압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에는 어떤 자세로 자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뇌압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정맥압입니다. 그러니까 뇌척수에 결국엔 빠져나가는 길이 결국엔 이제 그 목적으로 그 정맥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맥을 압박하게 되면 뇌압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뇌척수액이 그 만들어진 다음에 뇌를 전체를 씻고 나서 결국에는 그게 다 모인 다음에 정맥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 순환이 원활하려면 목 부분에 이 정맥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주는 자세. 그게 굉장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그 여기가 이제 편안하게 릴리스 될 이게 편안할 수 있을 만한 수면 자세를 잘 잡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강추시면 이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로 자고 여기가 눌리게 되면은 이쪽 눈에 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눈 자체도 누르지만은 그런 순환을 또 막기 때문에. 근데 뇌 건강도 똑같군요. 그래서 결국 목이 편하려면은 뭐 엎드리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자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이제 이렇게 하늘 보고 자는 거를 너무 한 자세만 자면은 또 좋지 않다고 하여튼 약간 슬쩍슬쩍 움직여주는 게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똑바른 자세로 누워서 자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구강점막이 이제 또 탄력이 많이 잃으면서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일 때 가장 많이 코를 골게 되고 수면 무호흡도 많이 맞아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씩 그 몸을 편한 자세로. 트는 자세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약간 나을 수도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편두통 환자들은 수면 이후에 두통이 많이 완화되는데 잠자고 나서 오히려 두통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이런 자세 때문에 뇌압이 올라간 것 때문에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뇌 건강을 지키면은 자연스럽게 막막도 건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또 막막 건강을 지키면은 또 뇌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뭐 사실 그 저도 이제 눈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핸드폰을 보고 뭐 계속 이런 모니터를 보게 되는 현대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망막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눈이 안 좋은데도 많이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신질환으로서 망막과 뇌의 연관성 자체보다 사실 우리가 뇌보다 어떻게 보면 눈을 더 많이 혹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막이 좀 더 눈보다 더 많이 손상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망막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 만한 생활 습관이라면 뇌는 너끈히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승훈 교수님과 눈과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